그 저 아궁이에서 불 떼고 나면 재 갖다가 이렇게 잿간이라 해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씨 안 죽은 것 같아서 불도 나고. 그러고 오줌 들어가려면 거기 가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죠? 잿간에 가서. 그러면 오줌은 대부분 요소, 질소질 함량이 많아요. 예. 그 요소 비료, 요소 비료. 질소 인상 가리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예요. 그 칼리는 태운 건 재는 칼리예요, 칼리. 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거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인분재라 그랬잖아요. 인분재라서 오줌도 넣고 똥도 파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 두적거리고 썩어가지고서 갖다 거름지던 시절에 그러고 뻘거이 생기면은 배추밭이고 뭐하고 전부 디디봉지까지 가서 털면서 다니고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서도 이제 시비가 오줌은 또 유로키나제 원료잖아요, 그죠? 오줌, 유로키나제. 저 심장병에 쓰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뚫어주는 거. 그 유로키나제가 오줌에서 나오잖아요. 유로키나제에 대해 유로가 유레인이라고 하는 요소. 오줌이 유레인인가? 네. 거기서 유래하는 거거든요. 단연생 재배는 강원도 같은 데서 옛날엔 5년씩 6년근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굵어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황기가 단연생 재배일 때는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왜? 나이가 먹을수록 보약 먹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야. 네. 나이가 먹을수록 기력이 약해지니까 자꾸 줘야 돼. 그래서 비료를 추비는 계속 해줘야 된다. 한번 주고서 3년 동안 처박아 놓으면은 우리가 농사를 질 적에 처박아 들어와 그랬잖아요. 근데 마디게 커요. 비료를 안 주면은. 내용 성분 함량은 굉장히 좋지만은 외형적으로 볼 적에 비대 신장은 적어요. 거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웃거름은 해마다 해줘야 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 생육 후기에 비절 현상이 나타나면 비절, 거름기가 모자라 보이는 거, 비절 현상이 나타나면 그 비절 현상은 이파리 색깔 보면 알아요. 이파리 색깔이 누렇게 됩니다. 푸르던 것이 그러면 그 거름 모자란 겁니다. 그런 거 나타날 적에 그때는 근부 비대 뿌리가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는 8월 하순경에 질소 2, 3kg를 웃거름으로 준다. 이건 항상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심할 때 적심에는 위에는 거 끊어주는 걸 적심이라 합니다. 환기 1년근 적정 질소 12량은 10에서 12kg인데 분시 비율은 밑거름 70. 그러니까는 심기 전에 베이잘 드레싱이라 합니다. 전층 시비 알았잖아요. 뿌리고서 로타리 쳐줘가지고 골고루 섞이게 해서 70%를 주고 예치 3, 4일 전에 나머지 3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번 한다 그러면 10% 3번 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오네. 3번 할 경우에는 70대 10대 10 세처리해서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게 이제 그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는 추비, 영양 공급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 그럼 비닐을 씌워놨으니까 어떻게 줘요? 그 구멍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액비 형태로다 관주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비료를 물에 타가지고서 하면은 그건 주기 좋아요. 그죠? 아까 물 타서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300평에다 1kg를 준다. 가루 비료 잘라면 엄청 힘들어요. 흙 섞어서 하라고 이럴 때는 물 타서 큰 밭엔 조로 가지고 주기 힘들어. 그래서 경기에서 이렇게 하고서 갖다 툭툭 굴리고서 물 나가게 해서 찍찍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분시 비율은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데 이제 아마 이런 칼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여기 적심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요거는 키가 5, 60 됐을 때 요때 하니까는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참깨 같은 거는 키가 이만큼 컸단 말이에요. 보통 이만큼은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는 기계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때는 손으로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후리고 다니면 낫도 필요 없어. 쌀 때가 하면 착착 감기는 거로 갈기면은 잘 끊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농사를 본밭 가서 이제 그 씨 뿌려가지고는 소금 해주는 거는 열흘 정도 아까 그 그림에서 봤잖아요, 그죠? 작년에 수확한 종자 한 열흘 정도면 90% 이상 발화가 되잖아요.
10일 정도 90일 내외가 되면 싸게 올라오는데 아주 배지 않으면 솎아주지 않고 그대로 키우는데 사실 너무 밀식이 되고 그런 밀식이 되면은 지상부는 웃자람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같이 붙어서 크게 되면은 이 곁까지 뻗을 공간이 없으니까 못 뻗어요 애들이. 그러고서 뿌리도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성격인데 두 놈이 누가 먼저 갈 거냐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는 뻗는데 굵어질 틈이 없어. 예, 너무 밀식을 하면 상식적인 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래서 그대로 키는 게 일반적인데 웬만하면은 좀 섞어버리는 게 100개 심어놓으면 100개 나올 것 같고 그런데 50개 심는 것이 120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밀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기는 드물게 키운 것보다는 5, 100개 키우는 것이 겹뿌리의 발생이 적고 근데 그 얘기잖아요. 쪽쪽 뻗느라고 밑으로다가 물 찾아 내려가 시합을 하기 때문에 곁뿌리 발생은 덜합니다. 쪽쪽 뻗고. 근데 정도에 따라서 굵어지는 차이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솎으면 포기 사이를 10포기에서 한 포기만 남기고 솎아주는데 엄청 힘들으니까는 2포기 정도는 남길 수도 있고 그거는 엿장사 가위치기입니다.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포기 사이가 떨어졌을 때는 한 파 정도에 2, 3포기가 서 있어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 진짜 10cm 간격을 심었는데 여기 놈이 안 났을 때 뜨문뜨문 나고 그러면은 여기 그 2, 3개 있어도 내비두면은 옆에 것도 빨아먹기 때문에 구태에 갖다 다시 보파 내지는 보식을 하기 전에는 그냥 놔두는 것도 좋다. 이런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본 거 마냥 days after flowering, 하베스팅인가? 그 9일 열흘 정도 되면은 90% 이상이 올라오는데 넉 달 된 묵은 종자도 그러는데 20일이 지났는데도 싹이 안 오는다. 그러면 절단난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 종자를 넣어주면 늦게 올려주면 후기에 가면은 쫓아 올라가서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종자를 파종할 적에는 보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뻥뻥 떨어졌을 때는 많이 심할 때는 힘들고 그러면 다시 뿌리는 게 낫고 그 이제 일반적으로 농가 포장에 가다 보면은 봐서 이렇게 컸는데 너무 빈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그때 환기 종자 다시 넣어봤자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때 심을 거 배추도 심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배추는 안 죽어 갖다가 묘 옮겨 놓으면 그러고 이만큼 커져. 멀리서 보면 환기는 잘 안 보이고 배추밭 같이 보이는 데도 있어요. 농사를 귀농한 사람들이 그 짓을 잘해. 경험이 없으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김 매는 게 뭐예요? 풀 뽑는 게 김 매는 겁니다. 근데 풀만 뽑는 건 제초고 김 매는 건 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풀 뽑을 적에 호미를 쿡쿡 찍어주면 우선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됩니다. 산소 공급이 되고 딱딱해졌던 토양이 삼상, 고상기상, 액상이 좋아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김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근데 너무 콱콱 찍어버리면 뿌리 상합니다. 그래서 그 복토도 겸하면서 김맥이는 꼭 해줘야 된다. 이제 순지르기라는 것이 1차적 심이 이제 거기 있다 보면은 환기 그거 키가 한 요만큼 컸던데 한 4, 50cm 컸던가 환기 2폭이 있는 것이 6월 중하순경이면 이제 지금 6월 초순경이니까 이때쯤 되면서 이만큼 컸으면은 남는 거를 한 3, 40전만 남겨놓고 여기를 갖다가 그냥 과감히 그런데 제가 그 군대 생활할 적에 향나무 전지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심하게 치면 죽어요 이것도. 이만큼 컸는데 여기를 갖다 바짝 잘라버리면 죽지는 않아도 여기서 나와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우에 순 부분만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 심 실시하면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자빠지는 거, 자빠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6월 중하순,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7월 중하순경이면은 여 잘라주면은 여기서 또 올라와 이게 또. 그럼 이만큼 더 컸을 적에 여기서 한 10cm 된 게 또 자르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요만큼 되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적심을 해주는 것이 근비대를 촉진하고 무효개화를 억제함으로 해서 식물 생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다. 그런데 너무 비실비실하고 별로 안 큰 놈 자꾸 잘라봤자요, 그거는.
제대로 된 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사항 빨갛게 썼는데 생육 초기에 1차 적심을 너무 강하게 해주면은 말로 죽는다고 바로 밑에 줄에 써있네. 향나무 잘못 자르면 나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3차 적심 때도 장마에 의한 피해로 식물체가 왕성하지 자라지 않았을 경우에 적심을 하면은 장마가 지면 말이죠. 과습 상태가 되면 뿌리의 활력이 떨어져요. 왜? 산소 공급이 부족해요. 토양 중에. 물이 과습이 되면은. 그러면 과습에 의해서 병충해가 덤벼들기 굉장히 좋은 조건에다가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면 이 식물체 자체가 기운이 없어져. 기운이 없어. 몸살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또 그냥 막 잘라져 버리면은 아이고 나 죽소 그래 버리고 죽어요. 그러니까는 장마지고 그 식물체가 힘없어 보일 때는 안 건드리는 게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요. 그 이제 배수관리는 과습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수로로 40cm 이상 그걸 어떻게 40cm를 파요. 이론적인 수치고. 그래서 환기밭은 배수로를 걱정하니 비탈이 약간 있는 데다 하면은 그 걱정은 없어요. 네, 비탈이 약간 있는 데다가. 근데 강원도 정선이고 환기 심는 밭은 대부분 비탈밭이에요. 네, 아주 심한 비탈은 아니지만 쓰겠는데 잘 맞고 그런 데서는 장마에서 물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주산지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 영월, 네? 어디요? 그쪽이가 다 그 환기 한참 할 때 강원도 정선 쪽으로 다니면은 맨 천지가 환기밭이었었는데 요새는 구경이 별로 못 하고 있어요. 병이 많아요. 병이 많은데 발병 초기에는 식물체 전체적으로 시들어간다. 아랫잎부터 노랗게 변하면 점차 위쪽으로 진전되며 심해지며 식물체 전체가 황갈색으로 마르면서 고사한다. 발병 부위 지제부에 지제부는 어딘지 알잖아요, 그죠? 뿌리하고 줄기하고 경계 접점, 그 지점 거기가 지제부예요. 지제부의 줄기를 잘라서 꺾어서 보면은 도관부. 도관부는 뭡니까? 물이 흐르내리는 껍데기하고 목질부 사이를 도관부라고 합니다. 거기가 갈색으로 변색이 돼 결국엔 죽는다. 이건 뭐 토양 전염을 하고 균사와 호막, 후막 보자 형태로 월동한다는 필요 없고 토양 전염을 한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 토양 전염한다고 하는 것들은 연작 피해가 심하고 연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시드름병에 걸린 놈을 그대로 둬. 그러면은 그게 토양 전염을 해. 그러면 그거 죽으나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어 그게. 근데 거기다 또 심어. 또 그러면 시드름병의 병균 밀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 밭이. 근데 거기다 자꾸 심으니까는 그래서 이병된 병에 걸린 포기는 발견 즉시 뽑아서 바깥에 나가서 소각해라. 그러는데 잘 안 해요. 뽑아서 겨우 잘 뽑지도 않고 뽑으면 밭 두 개 갖다 놔둬. 요 조그만 우리 세 골 밭, 2골 반이에요. 우리가 한 밭이 여기 2골 반이야. 근데 풀 뽑을 때 내가 장태일 조장님한테 가운데 있는 거 바깥으로 드러내라고 그랬어. 근데 가보세요. 거기 풀 뽑아서 대충 드러냈는데 그 자리에 새비름 다 나 있어요. 가보시라고 내가 거짓말 하나. 그러니까는 드러내야 돼. 뽑아서 거기 놓으면은 결국엔 거기가 또 풀밭이 돼. 전부 드러내야 됩니다. 다음부터 풀 뽑으실 때는 뽑아서 거기 놔두지 말고 바깥에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는 쉽잖아요. 발생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물 잘 빠지게 해야 돼서 토양 물리성을 고려해서 밭을 잘 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양 물리성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물 잘 빠지는데 토양 삼상이 바란스 있게 그 결국에는 사양토에다가 비탈이 약간 있고 그러면 더 좋고 너무 심하면 힘들고 그런 밭을 먼저 선적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약 뿌리는 것보다 우선 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흰가루병이 작물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흰가루병, 초기병증이 이렇게 생기는데 후기에 가면은 이게 전체로 번지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체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오는 듯한 병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잎자루와 줄기까지 확대된다. 심하면은
식물체 전체가 하얗게 보이면서 잎이 누렇게 되면서 낙엽이 진다. 다 떨어집니다. 이것도 장마 전에도 발병되기도 하지만 주로 장마기에 생깁니다. 깨밭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흰가루병 생기는 밭은 다 장마기에 말이 생깁니다. 장마 후에 온도가 높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훨씬 더 심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제는 조기에 제거해라. 근데 어디 가서 넓은 밭에 가서 일일이 저걸 조금 심는 건 가서 뽑아 버려야죠. 어차피 옆에 포기까지 옮기니까. 단연근 재배시 이런 병이 보이면은 초기에 아차 이거 흰가루병 번지는 생기는 것 같다. 밀가루 같은 게 좀 보인다. 그럼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에이 오늘 모임 있으니까 내일 하지. 내일 하려니까 마누라 아프다 그러지. 그러다 보면 차일 피일 하다 보면은 확 번져버려요. 무섭게 번집니다. 무섭게 번져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아족시스트로빈 액상 수화제라든지 등록된 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제하면은 흰가루가 좀 보이기 시작할 때쯤만 하면 안 늦어요. 근데 벌써 병반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조금은 늦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고. 근데 나목을 농사 짓는 건 괜찮아 내비둬도. 그 죽을 놈 죽어야지 뭐. 팔자가 그런 놈은 죽어야 되고 남는 놈은 진짜 약이 돼. 그 다음에 파이토프사라에 한 그 뿌리 썩은 병인데 뿌리가 검게 변색되어 썩으면 식물체 세우개지. 근데 뿌리가 검게 변색되는 거 일부러 파봐야 되는데 근데 뿌리가 검게 시커멓게 변하면 이미 지상부는 절단 난다. 그런데 그 놈을 파보면은 뿌리가 시커멓게 썩어 있다. 그건 뿌리 썩은 병이다. 여름 장마기에 토양 수분 함량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 식물체 뿌리도 활력을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별병이 심하고 왜? 희마리가 없어지니까 근력이 없어지는데 병된 배도 그냥 확 꺼지죠. 연작지나 해마다 그 심었던데 아니면은 5년에 캘라고 내비뒀지 그냥 안 캐고 내비둔데. 근데 특히 뿌리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건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뿌리 썩은 병은. 연작 재배를 피하고 이전 작물, 작년에 심었던 작물에서 뿌리 썩은 병에 있었던 포장은 피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밭이 그렇게 뭐 많아서 피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이 후사림에 의한 그 시드름병은 후사리움이고 이꽃병은 라이족토니아하고 줄기썩은병은 피지움인데 이 뿌림 썩은 병을 유발한 병균 중에는 시드름병 후사리움 옥시스폼이 제일 그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초에서도 선충 나오고 당귀에서 나오고 그랬죠. 선충이 요즘 인삼에도 선충 피해가 그 전에 없던 것이 생기고 선충은 여기 이거 좀 확대돼서 보이면은 그저 콩과 식물에서 뿌리옥 박테리아하고의 질소고정균 달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렇게 손톱으로다 눌러보면은 뭐 들었어요. 그게 선충이에요. 이게 뻘거지. 토양 선충. 그래서 그 선충도 여러 가지예요. 당근 뿌리옥 선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질토에서 선충의 이동성이 좀 발병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게 지금 보면 당근 뿌리옥 선충 외에도 7종 선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 뿌리 속에 발생함으로 피해받은 뿌리는 많은 혹이 생기며 기형으로 변하면서 상품성을 저하시킵니다. 거의 못 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주근에서도 말이야 굵은 뿌리에서도 이렇게 그냥 우투둘투를 날 정도 엄청 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포장은 다니면서 별로 많이 못 봐요. 보통 지근 세근에 가서 이 생겨서 이것도 역시 이제 즙을 빨아먹고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물체 양분과 수분 흡수를 저해해서 중간에서 물 빨아 올리는데 그 양분 빨아 올리고 그런가 중간에 이놈들이 다 거기서 빨아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연작 재배를 피하고 선충 때문에 피해 있던 포장은 피한다는데 그게 1년 피했다고 해서 금방 선충 피해 줄어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라이족토니아에 의한 잎꽃병이라는 것은 이제 잘록병이라고도 그럽니다. 선체로다가 마른다. 설립자에다가
마른다는 고자를 쓰는데 이거는 잘록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발화하면서 4월 초에 심었는데 초봄에 저온으로 경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온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제부라는데 지제부 뿌리와 줄기 사이라 그랬잖아요. 고기가 잘록해져요. 목 조는 것처럼. 그래서 입꽃병, 잘록병 이렇게 부릅니다. 입꽃병은 잘록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콩나물 키우다가도 콩나물에서 입꽃병이 많아요. 그래서 입꽃병은 발병 초기가 5월 상순부터 시작한다. 6월 상 급격히 증가하고 땅가 부위가 지제부란 얘기예요. 고기가 잘록하게 돼서 뿌리는 비대하지 못하고 고사한다.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비주기적으로 윤작, 석회의 유기질 비료를 줘라. 유묘기 때 발생할 때 10일 간격으로 다찜이라는 게 살균제인데 말이에요. 입꽃병 약이에요. 다찜을 옛날 40년 전에 다찜이었었는데 이걸 줘서 관주한다는 얘기예요. 관주. 포기에다가 직접 주는 거, 물 타서. 그래서 이거 입꽃병하고 시드름병은 이제 병 증상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환기농사질직에 참고하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진딧물이 이 진딧물도 나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게 진딧물도. 그래서 아카시아 진딧물도 있고 아까 그 감초에 그 진딧물 종류 쭉 있어요. 약 종류 나올 적에. 그래서 진딧물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이 생장 부위, 연한 생장점 부위에. 그래서 어떤 작물에서 그런 걸 봤나 내가. 이게 왜 우리 맨드라미 꽃이 부채살 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줄기가 넓적하잖아요. 그런데 진딧물 많이 키니까 어떤 작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목화 진딧물도 있고 아카시아 진딧물이 굉장히 많아요. 새싹과 어린 종자, 꽃들의 성충과 약충이 무리제 발생해서 흡집을 한다. 발생 상태는 좀처 새싹 부위 발생이 하여간 생장점 부위, 꼭두배기, 연한 데 가서 붙어요. 꼭 꽃에 가서 새까맣게 묻어. 그러면 흡집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사하고 고기가 오글오글오글 해서 고사하고 그러면 옆에서 나오는 놈도 이미 이병이 돼. 그건 바이러스로 옮기기 때문에 진딧물 흡집 피해만 생기는 거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생겨서 오글오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오는 놈도 똑같이 오글오글해져요. 새로 나오는. 그래서 진딧물 우습게 먹으면 안 돼요. 쌀이 수염 진딧물. 우리 그 진딧물 종류 많으니까. 자, 이제 수확 적기는 저거 구기자 묶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가을에는 낙엽 진 후에 수확을 한다. 늦게까지 잎색이 푸른 것을 띠는데 따라서 끊어졌네. 이제 이 낙엽 진후 되면 낙엽이 생리적인 낙엽이 있을 수가 있고 여름철에 식물체가 시들시들하다가 그 과습 피해에 의해서 그래서 낙엽이 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낙엽이 졌다는 얘기는 뿌리 비대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파리가 없는데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낙엽이 졌다면 무조건 그냥 수확을 해버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봅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포크레인 가서 찍어가서 이걸 쭉 캐고 아직도 기계화 됐다고 그러지만서도 아직 멀었어. 이거는 싹 먼저. 근데 저 환기가 1년만 되더라도 이 줄기가 꽤 굵어요. 이렇게 굵어요. 근데 그거는 예치해 가지고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전부 피고 나서 캐는 게 좋은데 이걸 갖다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놓고서는 할머니들 쭈꾸리가 안에서 전부 센대해 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싸서 이게 이제 이거 진짜 솔직한 얘기가 이거 약 아니요. 1년 농사 짓는 거는 이거. 그래 이래가지고서는 갖다가 이 박픽이라는 데다가 이제 로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이런 데다가 이 궁굴통에도 돌리는 것도 있고 벨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씻어서 이렇게 열풍 건조기에다가 채반에 집어넣어서 말려서 다운 봐봐요. 이게
왜 아래로 묶어? 아래로 묶어 이제 안 자빠지지, 그죠? 예. 근데 세워놓을 게 아니거든. 대부분 눕혀놓거든. 근데 이거요 뿌리가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요거밖에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는 이 중간에 다 들었어. 대가리가 양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게 이서져서 단이 되죠, 이게. 근데 이제 엄청 길어 보이는 것 같으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저 원반 절단기에도 놓고서 갖다가 씩씩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은 늘 그랬잖아요. 골라 찍는다고. 그러니까 1년근, 3년근만 정도만 돼도 진짜 이건 그 1년근에서 좋은 놈 고르고 그렇게 골라 찍는 거예요, 사진은. 이렇게 우리 저 데이터 낼 때는. 근데 3년근은 1년근하고는 확실히 3년만 키우면 좋은 약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이고, 깜짝이야. 자, 저 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좀